안녕하십니까. 최진영TV의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건강하셨는지요? 날씨가 좋았는데 이제 드디어 장마철로 들어섭니다. 장마철에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최진영TV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무엇을 남겼는가 입니다. 아시다시피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활동이 많은 논란 끝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과 발언으로 대단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3번의 기간의 연장이 있었죠. 그리고 1년 6개월, 18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검찰 과거에 의한 그 인권 침해 그리고 권리남용 의혹에 대해서 어떤 진상조사와 유사 사례 방지 필요성 그리고 또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족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대상이 됐던 것 같은 경우에는 재심 등 법원 판결로 무죄 확정된 사건 중에서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그리고 또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된 사건 또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의혹이 상당한데도 검찰이 수사나 공소를 거부했거나 아니면 현저히 지연시킨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대상으로 된 게 총 17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 중에 1차적으로 그 12개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그리고 약촌 오거리 살인 누명 사건 또 서울시 공무원 요성 간첩 조작 사건 등이 있었고 2차적으로 또 장자연 리스트 또 용산 지역 철거 사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7개 사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려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사 조사위원회의 이러한 사건 선정에 대해서는 이게 이른바 과거 정의 바로 세우기냐 아니면은 지난 정부 관련자에 대한 표적 수사냐 하는 그런 논란이 처음부터 제기되었었죠. 실제로 그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평가도 극명히 갈립니다. 그리고 또 조사 대상자들이 조사위를 상대로 해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후폭풍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과거사 조사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엊그제 그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찰총장의 상징적인 어떤 총장이란 것은 검찰의 수장인데 수장의 사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성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이미 그 문무일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시국 사건 등에 대해서 적법 절차 지키지 못했는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했다가 이번에 그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결과의 발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심한 어떤 사과를 한다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강제 수사권도 없고 일부 뭐 자료가 없다라는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수사 권고를 결과를 한 결과 검찰이 그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해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특히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정 부분 성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놓는 성과는 미미한 반면에 비판의 목소리와 후폭풍이 굉장히 거셉니다. 먼저 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과정상의 난맥상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뼈아프죠. 아시다시피 그 김갑배 위원장이 위원회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나는 이거 기간 연장하는 거 반대한다 라고 했는데 위원들은 이거 계속 연장해야 된다 라고 해서 결국 3번이나 연장, 사실 규정과도 어긋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위원장이 임기 중에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의 실무기구인 대검 진상조사위원회의 이른바 재심 전문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박준영 변호사도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주심위원회 10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서 난도질 당했다라고 비판하면서 옷을 벗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용산 참사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과거사 조사 대상 17건 중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유일하게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 바로 이 용산 사건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저항하고 거기에 경찰이 투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찰이 희생당하고 또 거기에 그 대치하던 분들도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던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20여 명의 검사들 중에 절반이 아직 현직 검사입니다. 거기다가 과거사위원회의 4명, 또 진상조사단 민간위원 1명이 용산 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의 전현직 변호사입니다. 철거민 농성자를 변호한 변호사가 국가를 대리해서 같은 사건의 과거사 사건의 조사를 한 그런 셈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근대 형사사법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근대 형사사법 원리에도 반하는 인적 구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래서야 이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애초부터 담보될 수 있었느냐, 이런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아시다시피 18개월 동안 3차례나 연장했던 결과가 고작 이거냐라는 비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사 공고 결정에 따라서 수사가 된 이후에 기소가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학의 전 차관의 개인 비리, 뇌물 사건 하나에 불과합니다.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지시에 의해서 이와 같은 위원회가 꾸려지고 그 많은 17개의 사건 중에 실질적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꼴랑 개인 비리 한 건이란 게 말이 됩니까? 사실 과거사위가 왜 발족됐죠? 검찰의 과거의 어떤 그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에 대해 제기된 사건의 진상조사하고 또 피해 회복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어디로 간 것이며 피해 회복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결국 태산을 울렸지만 고작 나온 것이 쥐 한 마리였다는 그 옛말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또 장자연 사건도 뒤끝이 찝찝합니다. 장자연 사건은 어디로 가고 이 사건이 산으로 가서 윤지호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장자연 사건의 진실은 안드로메다로 가버렸습니까? 장자연 사건은 특히 국민의 관심사가 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거사위 같은 경우에는 장자연 리스트나 성폭행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재수사 불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일한 증인이라며 여당 안민석 국회의원 등의 도움을 받고 지상파에 수차례 출연을 해서 의혹을 제기한 윤지호 씨. 정작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는 등 횡설수설했지 않습니까? 급기야 돈 모으고 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본인의 이 13번째 증인이라는 그 책을 써준 작가로부터 사기나 명예훼손 등의 고소를 당하자 이런저런 뭐 어이없는 거짓말을 줄줄이 늘어놓더니만 캐나다로 도망가듯이 꽁문을 빼버렸습니다. 관련자들은 윤지호 씨가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지호 씨에게 성금을 보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사기 모금이라고 수천만 원 반환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법무장관은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해서 유감스럽다라고 했지만 도대체 처음부터 이와 같은 것을 뻔히 알고도 장자연 리스트를 조사 대상에 보내는 것이 아니냐, 윤지호 씨에게 놀아난 것이 아니냐, 윤지호 기획 입국을 했는 것이 아니냐, 도대체 누구를 조사를 하려고 이와 같은 장자연 리스트를 올렸느냐, 정말 국민들의 시선이 차갑기만 합니다. 그리고 역풍이 거셉니다. 김학의 장자연 사건 등 과거사위 조사를 공고한 사건이 검찰 수사 결과에 잇따라 근거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과거사위원회에 대한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과거사위가 섣부른 의혹 제기를 해서 그와 같은
줄소송을 자초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거셉니다. 사실 조사 대상이었던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은 진상조사위 관계자를 상대로 해서 피사실 공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한국당의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 무혐의가 나오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17개의 이 진상조사 대상 중에 검찰이 피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조사하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된 심판인지 수사권이 있는 검찰도 아닌 조사위원회가 조사위원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면서 결국 검찰의 갑질을 밝히라고 했더니 과거사 조사위가 오히려 갑질한 것이 아니냐. 피사실 공표를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로 지목한 과거사위가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사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이른바 뼈를 때린다 할 정도로 비판이 거셉니다. 모든 과유불급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와 같은 일을 벌일 때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요. 아니다 다를까 성과란 것이 손에 잡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손에 쥔 모래가 스르륵 빠져나가시 그 빠져나간 모래 속에 손바닥이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관련 의혹 제기된 사람들의 형사 고소만 남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적폐수사, 중단 없는 적폐수사라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인 것인지 아니면은 전 정권 내지 전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인지 이번 이른바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남긴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본질적인 의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것이 된다고 하면은 이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넘어서 그것을 기획하고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역풍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앞으로 국민들 눈 똑바로 뜨고 분명히 감시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진영TV의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